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날들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특히나 돈과 관련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지출이 있으신가요? 어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돈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현재 대다수의 시니어분들께서는 은퇴 이후에도 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돈과 관련된 후회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출이 적어지니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병원비가 생기면 큰 지출이 발생하고 그때부터는 노후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 때까지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70대 분들이 이야기하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돈 씀씀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지출 첫 번째는 경조사 비용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두고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아까워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조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맺게 된 인간관계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할 상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인은 5월이 되자 알고 지낸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4월부터 5월까지 경조사 비용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곤 했지만 6월에도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조사 비용은 사회적 관습이자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지출로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경조사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경조사 비용을 받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만 원을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돈은 평균적으로 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은 적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 경조사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내가 뿌린 돈만큼 다시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냥 축하의 의미로 1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경조사 비용은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정비로 30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30만 원을 꾸준히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년만 생각해도 3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했더라면 10년이 지나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아예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꼭 필요한 경조사만 참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의 경조사를 1순위에 올려두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지인들까지만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경조사를 많이 가고 계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늘리면 노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관계만 생길 뿐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비용도 많이 올라서 5만 원을 내면 오히려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노후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생각과 참석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지출 두 번째는 다 큰 성인 자녀들을 도와주는 돈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적에 나가는 돈은 어쩔 수 없는 지출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영상들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곤 하지만 부모로서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노후를 챙기는 것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 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30대, 40대가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자식들도 취업을 못하느라 힘들지만 부모들은 그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에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자식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바람에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의 노후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부모를 챙겨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관례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자식들을 먼저 챙겨준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요즘 자식들은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사회에 나가서 월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학자금 대출부터 결혼자금까지 생각하면 부모까지 부양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월급만으로는 요즘 사회에서 절대로 자기 집은 꿈도 못 꾸기도 하니까요. 결혼하면 또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손주를 안겨주곤 하는데 손주를 키우느라 부모를 부양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도 하죠.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식을 성인까지 키워주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가 보세요.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괜찮을지언정 자신의 노후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짐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우선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지출 세 번째는 명품과 같은 사치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에 가면 다들 꼭 하나쯤은 명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다가 사람들과 만날 때만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물론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씩 장만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고생해서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면 하나쯤 사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가장 후회하는 지출이 바로 명품이나 사치품에 사용한 돈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하나씩 마련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죠. 실제로 명품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한들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 잠깐은 부러움을 한눈에 받아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허영심만 채워줄 뿐입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10만 원짜리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200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내용들이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가방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가방을 주었지만 가격만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 결과 1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가방을 사용하거나 원래 쓰던 가방을 그대로 사용했고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이 모셔두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명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차라리 명품을 살 돈으로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앞으로의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지출 네 번째는 자격증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노후를 대비하고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년의 자격증 하나쯤 있으면 돈을 벌기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학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격증들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곳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도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것이 현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자격증을 한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큰 비용을 내고 자격증을 따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이빨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큰 지출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와 같은 일자리를 구할 때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도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오로지 돈만 생각하며 시니어분들에게 이상한 자격증을 추천하는 학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지 않는 자격증이라며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러한 자격증들은 대부분 인기가 없고 취업이 어려워 많이 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가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빨린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비싼 돈을 내며 학원에 등록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노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좋은 학원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 그 자격증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해당 학원이 믿을 만한 곳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도 그중 하나일 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지출 5번째는 보험이나 은행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이 뭐가 후회하는 지출이냐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험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을지언정 틀린 보험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명품백과 수납이 많은 일반 가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싼 명품백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가방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납이 많은 일반 가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명품백은 여행을 갈 때 크게 필요 없는 가방이 될 테니까요. 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보험을 위해 지출을 계속한다면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는 지인 중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항상 돈에 쪼들려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별다른 큰 지출과 저축을 하지 않는데도 힘들어하길래 확인을 해보니 보험비로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신보험부터 해서 사망보장, 건강보장 등등 각종 다양한 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 지인이 보험 설계사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이렇게 많은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들면 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까지 전부 가입하게 되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은행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그 노인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키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훌륭한 은행 직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중 하나가 보험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모두 보험 판매업을 하고 있나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죠. 하나둘 들어주는 보험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이 늘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생길지도 모르는 병 때문에 보험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에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상품 역시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지출만 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더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지출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경조사 비용, 성인 자녀 지원, 명품과 사치품, 자격증 준비 비용 그리고 보험과 은행 상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후에 후회할 수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잘못 관리하면 노후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